단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19주 동안 쌓아온 독주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은 의외의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시장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알트코인의 시대가 오는 걸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XRP는 비트코인 대비 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시나리오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일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바로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 차트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큰 하락세가 발생을 했고 2020년 말 알트코인 대폭등 직전의 흐름과 놀랍도록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흩어졌고요. 그 돈은 소위 기다리던 알트들로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인 거고 그 중심에는 XRP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XRP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간 종가로 마감을 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축적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기술적인 저항을 뚫은 게 아니라 시장의 시선과 심리가 동시에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게다가 XRP 비트코인 페어 차트에서도 중요한 저항선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선을 돌파하면서 XRP가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2배, 3배, 최대 5배까지도 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기서 점점 더 흥분을 하고 있죠.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XRP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분석들이 가능성일 뿐이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트 하나만 보고 XRP에 올인하신다면요.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XRP는 지금 소송 종료, ETF 승인, RLUSD 스테이블코인,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동까지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00% 상승도 허무맹랑한 말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 구조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중인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코인이 오를까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흐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는 겁니다. 시장은 늘 숫자보다 먼저 움직이고요. 그 움직임들은 늘 구조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XRP 중심의 알트 시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알트코인이야 늘 비트코인 따라 움직이던 자산인데 이번에 왜 갑작스럽게 XRP가 앞에 나온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XRP가 정말로 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시나리오일까요? 물론 차트상 흐름이라거나 역사적으로 유사성만 본다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과연 XRP 하나에만 몰릴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는 왜 하필 지금 XRP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이는 캔들 하나, 점유율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을 내려버리기에는 지금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여기서 시간을 잠깐 2020년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올라가던 시기였고요. 모두가 비트코인에만 눈이 쏠려 있었고 이대로 1000만원, 아니 억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시장의 자금들이 조용하게 하지만 빠르게 알트코인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 시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시점의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가 그때랑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서 닮아있다는 건데요. 지지선을 깬 붉은 캔들, 그걸 동반한 대량 거래량들, 그리고 단숨에 꺾여버린 비트코인 점유율까지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형적인 자금 이동 시그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지금 시장에선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회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한복판에서 XRP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XRP 500% 상승 전망, 솔직하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말입니다. 이거 진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정해진 미래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 점유율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알트가 갈 거고, 그 중에서도 XRP가 중심이면은 무조건 가겠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XRP가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은 단순히
단순하게 비트코인 점유율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제도 수용성, 즉 규제 당국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분위기인지, 실제 사용 확대, 실제 결제나 송금, 플랫폼에서 XRP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고래 매집과 장기 자금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진짜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온체인 활성도 포함해가지고 지갑 숫자라거나 트랜잭션들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점유율이 내려간다는 건요, 단지 자금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지, 이런 돈들이 XRP 하나로 몰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요, 분명히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진지하게 묻기 시작을 했죠. 이제는 뭐에 올라타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디가 다음 주인공이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선택이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500% 수익률 당연히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만 보고 달려들면은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추격에 가깝다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대감 뒤에 어떤 구조가 깔려 있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준 자체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감각인 거고요. 남들보다 반발 느리더라도 흐름을 정확하게 타는 사람들이 결국에 웃게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돌파 흐름들이 진짜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가격이 한 번 튀는 단타 이벤트가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XRP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 코인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 시장 구조, 패권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가 오르냐라는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요, 왜 이 타이밍에 이 코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시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던져야 될 질문들은요, XRP가 상승할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XRP는 지금 어떤 역할로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가, 뭐 이런 여부겠죠. XRP가 선택받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과거의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 제도, 실제 사용, 수급 구조,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재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늘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읽은 사람들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게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강한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매매 습관 중에 하나가 더 상승할까봐 팔지를 못하겠어요, 이 말입니다.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 자체가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을 날려버리는 거의 최악에 가까운 심리 패턴인데요. 저는 XRP 리플 매도 타점,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질문들 받습니다. 선생님,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떡하죠?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후회하지 않으려는 감정을 쫓는 매매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정보 커뮤니티 계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미리 안내드린 목표가에 맞춰가지고 일부 비중을 걸어두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런 흐름들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자, 실제로 예시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7월 17일 XRP가 4,800원 넘어서면서 강력한 흐름 보여줬을 때 4,850원에 매도 목표가를 사전에 안내드렸습니다. 그걸 미리 걸어놓으신 분들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18일 매도 이후에 시장이 조정에 들어섰고요. 신사 커뮤니티에서는 4,550원 부근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점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 결과로서 7월 23일 저녁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추가 매수를 이어갈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계획된 매매의 정석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하고 시장이 안 좋을 걸 미리 준비해두는 거.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또 반대로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해서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매매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우리 정보 커뮤니티에서 제공드리는 현물 기준 타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투자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지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었지만요, 못 팔고 후회하는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매매가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팔면 더 오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직 오르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수익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독자분들 계좌에 찍힌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들,
그거는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마침표를 찍었을 때만 내 것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팔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몰빵보다는 일부 비중,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기반한 매매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실제로 XRP가 4,9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더 가겠지 이러면서 수익 실현을 미루셨죠. 하지만 그 욕심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수익은 숫자로만 남을 거고 내 통장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수익을 키우는 방법들은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요. 장기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기 수익 실현과 비중 조절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길게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투자는 오래 가져가는 싸움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혜롭게 챙길 건 챙기면서 지켜낼 건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멈춰 서셔가지고 내 매매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분법으로만 보시면 절대로 실속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상승과 하락 자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복잡한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순환의 흐름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항상 투자 매매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실속에 대해서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말들처럼요. 하락이 무서워서 저점 매수를 피하거나 반대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은 알아도 실제로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해버리면 결국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고, 코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밈코인이나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순환 펌핑장이 이어지는 거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요. 과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실제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반드시 이런 순서를 인지하고 있으셔야지 내가 100만원 벌 거 10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 거 1억을 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처럼 먼저 오른 종목에서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자금으로 밈코인이라거나 중소형 알트코인의 펌핑 구간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요. 그 수익 중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장, 하락장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이 조정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살펴보면은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을 때, 금방이라도 시장이 더 크게 폭등하고 상승할 것 같을 때, 그때 보통 그 다음날 하락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중장기로 진입해가지고 35%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익절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순환 펌핑장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현금 비중까지도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한데요. 시장에는 순환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들만이 급락장에서도 여유있게 대응이 가능한 거고, 조정장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최고점에서 물렸을 때 나는 여유롭게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이런 전략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반대로 매번 상승장만 기대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써 버티는 매매는요, 결국에 실속을 챙기지 못할 거고, 그때 팔 걸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렸네 이런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익 실현이라는 거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인 거고,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 딱 한 개입니다. 혹시나 이거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과거 차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국에 내가 못 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또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는 매매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판 돈을 실제로 출금을 하셔야지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이 진짜로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